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 뭐 먹을 게 있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간식으로 먹을 게 마땅히 없긴 하더라고요. 오늘 그 장에 그 물건을 좀 시켰는데 그게 딱 영상 찍을 때 올 수 있다면 뭔가 간식을 좀 새로운 걸 먹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딱 잘 맞닥뜨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행동대장이 그 좀 이것저것 그냥 좀 간식을 먹었죠. 뭐 저희 사무실 와서 핫바 먹고 그리고 또 그 뭐죠? 저희 가게에 있는 그 뭔가 빵 같은 거 그런 간식 과자 이런 걸 좀 먹기는 했는데 뭐 아침도 안 먹었다고 하길래 안 먹은 상태에서 음 이렇게 좀 활동하기가 좀 많이 배고팠겠죠. 그래서 좀 음료수만 먹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었고 겨우 아이들이 막 치킨을 이렇게 나눠 먹었지만 그것 또한 부족하죠. 금방 돌아서면은 막 배가 꺼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좀 무제한이 그 무제한 이용이 좋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려고 이렇게 보드 카페에 왔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발목이 묶여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폐쇄적인 방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끌고 있구나. 그런 좀 창설 없는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모여 있었죠. 짜파게티를 먹은 친구가 아우 그 짜파게티가 너무 매운 거야. 그래서 막 맵다고 막 괴로워하길래 막 물도 떠다 주고 옆에 있는 친구가 물도 떠다 주고 막 아이가 막 어쩔 줄 몰라서 야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가 하면서 막 너 이거 먹어봤던 거 아니가 하니까 처음 먹어본다고 여기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좀 덜 매운 걸 먹지 하면서 막 좀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 아이는 좀 그 폐쇄적인 장소가 좀 불편했었고 자꾸 아이가 뭐 같은 말 반복하니까 막 좀 아이들이 시끄러워했죠. 그리고 아이 자체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기도 힘들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약간 음, 보드가 게임방 바깥에 좀 이렇게 쉴만한 공간에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를 좀 했었습니다.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 그때마다 이제 조금 더 내가 힘을 써서 좀 더 뭐 거기 보드게임 방에 관계되시는 분에게 보금도 전하고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시는 뭐 그냥 이용 고객한테도 내가 보금을 전하고 하면 좋겠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한 곳에 있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환기를 시켜줬었죠. 아이들이 뭐 보드게임도 좋지만은 약간 진실 게임 같은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희들 참 5학년은 5학년인갑다. 한창 호기심
몸에 변화가 있고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약간 IT는 좀 벗고 싶은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진실 게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실 게임 하자 했는데 뭐 이렇게 질문들이 좀 순수하긴 하더라고요. 너 반엔 뭐 누구 좋아하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모 그 학생 때 왕따였죠. 그래서 제가 종국을 찌르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나 왕따였어 하면서 이모는 친구가 없었단다 하면서 이모가 굉장히 가난했고 가난함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이모가 좀 외톨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다른 아이들은 반찬들이 막 화려하게 이렇게 싸우는데 햄이랑 뭐 이런 계란 같은 거 저는 반찬 뚜껑 열어보니까 무가 이렇게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김치.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다음 도시락 열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을 보냈었고 그러면 그 남은 반찬들은 어떡하냐. 집에 가져왔죠. 집에 가져와서 저희가 이사를 갔었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가기 전에 집이 제가 그때는 좀 개념이 없었어요. 이사를 이전하면은 이제 그 전에 집은 우리 집이 아닌데 그 밑에 이렇게 샤시를 열어서 이렇게 들어갔었나요? 들어가서서 혼자 이렇게 도시락을 까먹고 그 다음에 집으로 이렇게 빈 도시락을 이렇게 가져왔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게 본 집에서 이렇게 제가 먹었었던 건지 아니면 엄마한테 들키니까 제가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에 가서 몰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점심을 먹고 이렇게 집으로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은 본인 딴에 좀 위로를 해준다고 짜잔 하면서 나 무김치 쌌어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하는데 그럴 수 없었다. 왜냐면 내 자신이 가난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어린 시절에 내가 깨닫고 이건 부끄러운 그런 것을 제가 체감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제가 또 가난하다 보니 그 이웃 그 아파트의 그 놀이터에서 자주 놀곤 했었는데 거기에 사는 그 같은 반 남자애가 왜 여기서 노냐고 너 여기 안 살지 않냐 여기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고 여기 우리 땅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좀 했었던 그런 기억을 막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뭐 중학교 때도 좀 너무 소심해서 막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 반에서 좀 이렇게 좀 어른 행세하는 그런 친구들이 옆에 와서 막 일부러 이렇게 좀 놀리기도 하고 몸을 좀 건드리기도 했나요? 뭐 심하게 건드리는 건 아닌데 살짝 좀 기분 나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뭐 근데 그렇게 꾸준하진 않더라고요. 또 2학년 되니까 또 노는 친구들 만들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뭐 고등학교 돼서도 약간 좀 본인이 자진 왕따인 거죠. 그래서 왕따처럼 좀 이렇게 밥 먹을 때 좀 나는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먹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이렇게
급식실로 뛰어갔었나요? 그게 좀 아이들한테 좀 인상이 깊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급식실 갈 때 너무 빨리 내려가서 달리기를 잘하는 줄 알고 막 계주 선수 막 이런 거 시키려고 막 그렇게 나 달리기 못한다 하면서 그냥 좀 친구도 없고 좀 뻘쭘하기도 하고 막 친구가 없는데 막 이렇게 급식실에 제일 뒤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막 아이들이 다 끼리끼리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혼자서 막 이렇게 뭔가 자리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빨리 이렇게 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식판을 받고 제가 그냥 자리를 딱 잡는 거죠. 앉아있으면 혼자 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 친구는 저랑 친한 친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항상 저를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제 식판 맞은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친구는 친구가 없는 게 아니고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무리가 다 이제 저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덕분에 덩달아서 이렇게 무리 지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마웠다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뭐 그 친구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마음이 맞고 막 그런 친구는 아니었는데 결정적일 때 좀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는 뭐 그때가 한 중학교 2학년이었고 중학교 1학년 때는 급식을 뭐 선택이니까 급식을 제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그 당시 그 급식 먹지 않은 친구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정말 친하지 않은데 밥을 급식을 먹지 않으니까 이렇게 짝을 맞춰서 밖에 와서 뭐 사 먹고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게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뭐 밥을 먹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교실에 이렇게 엎드려 있던가 아니면 화장실을 좀 갔었었나 뭐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상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순간순간 내 자신이 왕따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꼬리표를 제 자신이 드는 거죠. 제 자신이 꼬리표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왕따니까 뭔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밥 먹는 거 난 정말 어색하다. 제 스스로를 그렇게 좀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그런 계속적으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 또 친구들을 이렇게 붙여주셨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도 이렇게 무사히 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급식실 이런 데를 가면 좀 그런 좀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줄지어서 반찬을 받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막 어울리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막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그림이고 제가 또 그렇게 하라면 나는 막다처럼 또 교회에서도 그랬듯이 너무 나 혼자 있는 게 좀 편하다 그런 생각에 그렇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진실 게임 하는데 이모 학생 때 왕따였죠. 이런 얘기. 빙고. 뭐 제가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아니야. 거짓말겠죠. 근데 이제는 아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 아니까 이제는 해맑게 나 왕따야 나 거지였어 지금도 거지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실 게임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나 거지 맞아.
막 이런 게 행동대장한테는 좀 뭔가 당당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행동대장 너 못생겼지 하면서 다른 친구가 이렇게 좀 짓궂게 했는데 나 못생겼어 하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 거지야, 나 돈 없어 하지만 돈이 많다고 다 부자는 아니야 하면서 돈이 많아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하지만 남을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긍휼하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돈은 없지만 부자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애가 뭔 소리야 하면서 좀 미화해서 제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하면서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 남자애랑 그 보드카페를 오기 전에 이제 놀이터에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벤치에 앉아있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고 지순을 좋아하는 친구는 도둑과 경찰처럼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멀리서 이제 그 남자애가 보더니 쟤는 저 사람은 왜 어쩌다가 저희 아들 보고 하면서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뭐 요즘 사람들 시선으로 보는 그런 사람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으로 네가 이해하는 게 맞겠지만 얘는 좀 다른 경우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얘는 다른 경우인데 어떠한 경우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이래 보여도 나중에는 괜찮아지는 애야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을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을 해줘도 너가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믿을게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하고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하면서 너희들이랑 친구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랑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왜 그런지 또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지금은 안 믿겠지만은 결국에는 믿어야 된다. 우리가 죽는 날에 심판 날에 우리가 예수님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가 아우성 쳐도 소용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친구한테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는 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뭐 부정했지만 이 친구가 여기서 관계를 끊고 집으로 가겠나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끝까지 따라오고 결국에는 이제 보드 카페에서 진실 게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죠. 아이들이 또 시간이 또 뭐 1시간, 2시간 지나다 보니까 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비장에 자기의 이제 돈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이거를 뭐 보드게임 쓰는데 쓸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장의 용돈을 결국에는 쓰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뭐죠? 소떡소떡을 시키더라고요. 시키는데 우리는 보드게임 하는데 그 막 맛있게 소떡소떡 먹는 그 남자애를 보겠죠.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도
못 참겠다 하면서 나 많이 참았다 하면서 어머니의 어머니한테 호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떡소떡 먹을 정도만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셨고 이제 시켰습니다. 시켰고 행동대장은 좀 이렇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용돈도 없고 다 떨어졌고 좀 더 누구한테 이렇게 좀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를 했죠. 나 모르겠다, 너무 배고파 하면서 아예 눕더라고요. 눕고 옆에 있는 쿠션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데 진짜 내 마음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먹은 게 보아하니 핫바랑 그리고 간식 2개랑 그 다음에 뭐 치킨 몇 개 뺏어 먹고 그다음 음료수 요거밖에 없는데 횟수는 엄청 많지만 이게 밥이 아니다 보니까 근기가 없다 보니까 금방 배불렀다가 금방 배가 고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행동대장도 그래도 한두 끼 정도는 밥을 먹으라고 했었었는데 그 고지가 좀 고집 부리는 고지가 그때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예 뭐 포기 상태가 되어서 나도 모르겠다 배고프니까 그냥 누워 있을란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어떤 지혜가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될지 막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막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재정을 이래 보아하니 보드게임 쓴 것에 조금 금액이 크게 나갔었고 간식 친구들도 쓰는 것에 또 썼고 뭐 치킨까지 저희 아이 해줬는데 이제 마지막 한 10,000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00원 남았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소떡소떡 먹기 전에 일이었네요. 소떡소떡 먹기 전에 막 뭔가 이렇게 빵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림에 그 시켜 먹는 주문 그 화면에 약간 후식으로 빵 같은 게 있어서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챙겨주신 재정에서 이제 10,000원이 남았는데 보아하니 저걸 시키면은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에 그 빵을 시켰는데 우리가 각 사람이 한 개씩 먹고 총 6개네요. 총 6개. 그러니까 3개에 한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인가요? 5,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걸 2세트를 시킨 거죠. 그래서 총 6개가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는 4명인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다 각자 한 개씩 먹는다면 2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개를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빵을 이렇게 뜯으면 반듯이 뜯어 놓으면 우리가 반틈은 각자 갈라 먹고 뭐 하나는 누가 좀 더 먹고 싶은 친구 주면 되는데 이게 저의 계획이지만 아이들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다 돌려 먹고 2개가 남았는데 반틈 이렇게 잘라서 먹지 말고 하나를 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먹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내 식대로 가면 우리가 서로 서운한 점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 친구들은 약간 경쟁, 서바이벌 이런 것에 좀 물들어 있고 먹는 친구는 이겨서 먹는 친구는 크게 만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그래도 뭐 좀 저랑 이제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먹지를 못했죠. 져서 먹지를 못하고 다른 친구 3명, 3명, 아 2명이 었나 개수가 맞나? 개수가 6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알고 보니까 5명이었네요.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 행동대장, 남자아이, 그리고 아들이랑 저, 이렇게 5명이었네요. 전 계속 4명이라고 생각했는데, 5명이서 5개를 갈라먹고, 그 다음에 3개를 더 먹었으니까 8개, 아니, 8개였네요. 6개가 아니고. 8개를 시켰네요. 4개였네요. 한 세트당 4개였습니다. 그래서 5개를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3개가 남았는데, 그 3개를 이제 저랑 그 지술 좋아하는 친구는 져서 갈갈보에서 져서 먹지를 못했죠.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그 다락방 계단 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막 서빙 같은 것도 본인이 하고 막 물도 떠다주고 막 보드게임도 막 치우고 막 수고는 본인 다 했는데 좀 그때 내가 안 먹은 건 좀 다행인데 그 친구는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어서 좀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좀 배가 더 고파서 그 남자애가 먼저 소떡소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소떡소떡을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아서 시켰죠. 행동대장이 이제 누워있고 막 배고파서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소떡소떡은 또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막 사줄게 하면은 먹던 거라도 이렇게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소떡소떡을 싫어하는지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은 거를 이모 한번 한 입 먹으라고 마지막 남은 소떡소떡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동대장 배고프다고 했는데 주려고 했는데 안 먹겠다 하니까 그냥 저희 아이랑 좀 나눠 먹을게 하면서 그렇게 갈라 먹었죠. 제가 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뭐, 하나님 주신 재정이 있지만, 뭐, 제가 써야 할 그런 돈은 있죠. 돈은 있는데, 좀 뭔가, 바깥에 나가서 차라리 뭐, 좀, 배부른 거 살 수도 없고, 외부 음식 이렇게 들고 와서 여기서 먹을 수도 없어서, 여기서 또 뭔가 이렇게 또 치킨을 시키자니 가성비도 없고, 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래 생각하다가 돈을 쓰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행동대장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이상하게 막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복감에 좀 괴로워했었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놀다가 갑자기 이제 뭔가 이렇게 옆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본인도 영화를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틀게 되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지지직 소리 때문에. 화면 조종 소리 때문에. 그래서 막 지레 겁을 먹어서 막 나가려고 해서 그러면 이모 저희 아들이랑 같이 좀 나가 있을게 너희끼리 봐라. 근데 제가 뭘 보는지를 좀 틀어놓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한테 뭐 완전 맡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뭔가 틀긴 틀었는데 뭘 보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또 진실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모도 없고 하니까 좀 바깥에서 화장실도 갔다가 막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영상으로는 저희 아이랑 보는 영상은 EBS 영상밖에 없으니까 막 EBS 영상을 폰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보다가 좀 한참 된 것 같아서 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행동대장이 이모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서 5분만 더 마무리할게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의심하려면 의심할 수가 있죠. 얘들이 도대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런데 좀 그 친구들만의 그런 뭐죠? 좀 개인적인 그런 이목 없이 막 그런 시간이 본인들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계획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좀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고 딱 5분이 되니까 행동대장 이젠 됐다 하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시간이 어 이제 더 이상 있다가는 우리가 3시간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게 배고픔도 있고 고문이다 여기 있을수록 그리고 해도 이제 떨어지려고 하고 집에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했죠. 너희들 오늘 여기서 놀았던 느낌을 5글자로 표현하기 할까 했는데 애들이 그거 하지 말고 당연하지 게임 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만 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을 해서 뭔가 대답하기 어려운 것까지 당연하지 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연하지 하면은 이제 본인이 당연하지 했던 말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조금 거기서 함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남자애한테 다음에도 또 이 멤버 그대로 놀 거지 하면서. 그 이제 본인은 이제 당연하지 하면 되는데 딱 듣고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당연하지 게임이 아니라 네가 나랑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 교제를 주셨는데 네가 이어갈 거냐 안 이어갈 거냐를 내가 묻는 대답인데 막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막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가 이렇게 대범하게도 이모를 교제를 하러 오는 것도 너무 기특하고 나는 다음에 너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좀 담아서 얘기를 했었죠. 월요일 날은 일요일은 저희 아이가 막 그 전날에 이제 보드카페 가서 막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막 친구들이 너무 빨리 먹는 바람에 얼마 못 먹었고 뭐 그런 거 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오빠를 통해서 또 피자를 이렇게 시켜서 또 뭐 냉동 피자죠? 냉동 피자를 사놨던 거를 일요일날 또 가족끼리 맛있게 먹고 그렇게 또 위로를 받고 아이가 위로를 받고 네가 어제 치킨을 잘 못 먹었으니까 오늘 많이 먹어라 하면서
양보도 좀 하면서 그렇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월요일은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라서 아마도 저희 아이가 비염기가 있는데 네가 일요일 저녁에 약을 먹고 월요일날 아침에 약을 먹어야지 네가 학교 가서 선생님을 안 힘들게 한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 시험 기간이라서 얼마나 예민하냐 하면서 일요일날 막 약 먹고 자라고 막 닥달을 했는데 아이가 안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닌데 네 자신 있나 하면서 하니까 자신이 있다고 콧물 안 흘릴 자신 있다고 하는데 아닌데 했지만 지금 아이한테 투여한 약이 좀 이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주가 돼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한 주 넘었는데 그래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가 먹기 싫어하니까 먹이질 않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죠. 다음 날이 되어서 막 그 혼자 막 콧물을 막 새우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봐라 하면서 너 이렇게 엄마가 어제 약 먹고 자라는 거 먹지 않아서 콧물이 흐르는데 너 엄마 힘들게 하려고 그랬나 하면서 네가 어제 약을 안 먹어서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제가 약을 좀 빨리 먹이려고 원래는 저희 가족들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차리면은 시간이 더 드는 거죠. 밥 데피는 시간도 더 들고 반찬 이렇게 찝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배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만 달랑 밥을 차려주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아이가 약 먹는 시간을 좀 빨리 먹여야지. 밥을 늦게 먹고 약을 늦게 먹어버리면 학교에서 콧물을 흘리다가 겨우 이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약을 조금 더 일찍 먹이면 조금 효과가 있어서 학교에서 좀 덜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하나님 나 방법 없어요. 나는 어제 아이한테 먹이려고 했는데 아이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콧물을 흘리니까 나도 방법 없어요 하면서 아이 밥을 먼저 차려주고 빨리 먹게끔 해서 약을 먼저 먹일게요 하면서 저 혼자 막 부산을 떨었죠. 그 가족을 다 밥상을 챙기는 거랑 저희 아이만 챙기는 거랑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마음의 심리적으로 좀 아이한테 빨리 약을 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차려줬는데 얘가 콧물 때문에 시간을 엄청 끌어서 결국에는 저희 가족이 밥 먹는 시간이랑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괜히 막 심술이 나더라고요. 아이한테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빨리 차려줬는데도 왜 먹지 않는데 하면서 지금 네가 이렇게 밥을 늦게 먹고 약을 늦게 먹으면 너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치는데 선생님 네 콧물 닦아야 되고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막 밥상 앞에서 막 한탄을 하면서 또 밥상을 차릴 때 좀 어머니가 좀 이렇게 옆에 왔다 갔다 거리시는데 좀 도와줬었으면 뭐 숟가락에도 좀 놓아주시든지 아니면은 밥을 데폈으면 밥을 좀 이렇게 밥그릇에 떠주시든지 좀 그렇게 해줬으면 많은 거 안 바르니까 한 개라도 좀 해줬으면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마르다처럼 마리아가 막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려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막 이렇게 부산하게 뭔가 손님을 접대해야 하려고 막 이렇게 부산에 떠는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막 그런 마음이 진짜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의 그 시험의 올무인데 내가 어머니가 약하다는 걸 알고 바라지 않고 내가 이제껏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어머니한테 내 수고를 돌기 위해서 좀 바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괜히 좀 어머니가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고 막 그냥 밥만 이렇게 딱 왔을 때 이렇게 받아먹는 어머니가 좀 제 마음속이 좀 이렇게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편하게 그냥 이렇게 숟가락만 들고 밥만 먹으면 끝나는 건데 이거 다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어쨌든 좀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굉장히 예민했었고 막 밥상 앞에서 막 아이를 호통친다고 막 야단치면서 막 감정이 막 이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좀 쌀쌀맞게 제가 얘기를 했나? 그래서 지금 이 감정으로 가다가는 아침부터 우리의 그런 평안이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좀 어머니한테 쌀쌀맞게 하고 아이한테 호통치고 막 이랬던 것을 빨리 일단은 내가 내 감정이 내가 사과하고 싶은 감정은 아니지만 일단은 안전장치부터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에 나 지금 내 마음 정말 많이 흐트러졌는데 사과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머니한테 막 지금 아이 야단친다고 밥상 앞에서 막 너무 소리쳐서 미안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 진짜 사과만 하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수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아이한테 호통치는데 어머니가 막 괜히 막 숟가락을 이렇게 덜덜덜덜 떠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장난치더라고. 저희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손을 막 떨더라고요. 이 아침에 아이한테 소똥치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막 야단쳤을 때 너무 떨리더라면서 그러지 말라고 막 저에게 얘기를 했었고 저도 아무리 제가 합당할지언정 괜히 아이한테 미리 밥을 차려주고 해서 제 생색을 낸 거죠. 제 계획대로 가려고 했던 것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이한테 화내고 저희 가족 아침부터 밥 맛있게 먹고 좋은 하루 보내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버린 제가 사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가족들한테 좀 사과를 좀 하게 되었죠. 아이한테도 사과를 하게 되었고 내 생각이 틀렸다. 콧물 흘리면 선생님도 수고하시겠지만 그 수고한 선생님 얼굴 표정 좋지 않겠지만 대면해야지 어쩌겠냐. 그게 하나님 뜻인데 내가 내 힘으로 아이를 어떻게 해서 좀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그건 내 맘대로 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시험이 조금 빨리 마치니까 막 아이들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교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참 사람 낚는 어부라고 복음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할 때 사람 낚는 어부라고 지금 이 순간이 진짜 막 아이들이 막 우르르 이렇게 나오는데 막 누구 하나라도 막 이렇게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초등학생에 비하면 크기도 컸고 막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막 고등학생처럼 막 이렇게 막 몸집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걸기도 어렵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좀 어떤 학생한테 좀 이렇게 제가 잘못을 했지만은 뭔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아이스링크장에 가서 제 아들이 라면을 먹다가 그 누구 신발인지 모르겠는데 땅바닥에 라면을 좀 이렇게 흘렸는데 뱉었나요? 흘렸는지 뱉었지 싶어요.
목이 아프다고 뱉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다른 학생의 신발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한 요 정도? 막 이렇게 완전 쏟아버린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튀었겠죠, 면발이. 그랬는데 그 신발이 비싼 신발인데 하면서 잘 나오지 않는 신발인데 하면서 뭔가 돈에 관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하나님 지금 도망갈 데 없는데 나보고 어떠라는 거죠. 얘들이 쉽게 물러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넓히려고 하지도 않고 저도 만약에 이게 정말 한정판의 신발이라면 얼마를 제가 배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 답이 없어요 하면서 계속 사과를 요구했는데 아이들이 막 뜸을 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돈에 관한 얘기를 입 밖에 꺼내려고 막 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굉장히 뜸을 들이면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그때 같이 있었는데 이모 왜 그렇게 사과를 해요 하면서 궁금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너무나 뜸을 많이 들이다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정리를 했죠. 정리를 했는데 이제 마음속에 내가 돈은 많지 않지만 10,000원이라도 한 장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돈을 줬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자애들도 막 이렇게 친근해 보이진 않는 거예요. 중학생 애들이 이게 약간 성숙한 이미지니까 어려워 보이고 막 그런 이미지라서 참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또 얼마나 시험 친다고 힘들어 했겠냐. 이 친구도 참 위로 많이 받아야 할 친구인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있었죠. 그 현관에 갔는데 저희 아이가 나오지를 않았었고 다른 여자아이 몇 명이 이제 저 옆에 있었죠. 저 옆에 있었는데 막 서로 막 시험 문제 막 보면서 막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치고 나서 막 아쉬운 거 막 그런 것을 막 모여서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학생들도 있었고 또 남자아이 투입돼서 막 이런 무리가 저희 옆에 되게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좀 그런 기회 때 좀 복음을 전했으면 했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었고 마음을 먹으니까 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의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귀가했죠. 귀가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밥을 먹는다고 밥을 너무 깨작깨작 먹으니까 점심을 먹는다고 좀 늦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 좀 한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제 이 초등학교에서 같이 교제를 하고 이제 중학교를 같이 넘어온 그 여자친구가 저를 부르면서 아침에 등교할 때도 언뜻 만나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나 토요일날 보드카페 갔다 애들이랑 하니까 막 헐 하면서 반응을 그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험 잘 쳐라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 하교하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봤는지 저에게 이제 저를 불렀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막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이제 신호가 다 되니까 막 뛰으려고 이모한테 인사를 했지만 본인은 이제 빨리 뛰어서 건너가야 되니까 막 그렇게 이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잘 쳤냐고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소리를 쳤죠. 너 시험 잘 쳤니? 하니까 잘 쳤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신호가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나 가려고 했는데 신호가 걸렸어요 하면서
뭐 신호가 걸렸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했고 아이 너 뭐하고 있었어 하면서 벌써 학교 마칠 시간은 한참 전인데 우리 아이는 점심밥을 늦게 먹어서 지금 나온 거야. 너는 뭐 어디 있었는데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저희 아이도 뭐 밥 먹는다고 늦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이제 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오늘 급식이 안 나오는지 알고 집에서 맛있는 걸 해놨는데 학교에 가니 급식이 나와서 제가 일부러 급식 거진 안 먹고 오이만 먹었어요 하면서 막 밥을 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 진짜 배고프겠다 하면서 어머니 맛있는 거 해주셔서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주섬주섬 뭘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에서 받았던 음료수를 이모 먹을래요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다 하면서 어머니 갖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 이런 걸 안 좋아하시는데 하면서 이모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먹을 사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줘서 제가 받았죠. 헤어지는 순간에 제가 우리 아이랑 갈라 먹어도 되나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복음을 참 아이들 시험 치고 이렇게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을 때 참 마음먹은 대로 복음은 아예 전해지진 않았지만 뭔가 그 제가 알고 있던 아이랑의 교제로 인해서 내가 참 뭔가 위로받고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네요.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는 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씨만 뿌리면 너무 버거운 거죠. 또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런 게 되게 버거운데 그래도 이제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랑의 교제가 있음에 제가 좀 한층 더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빨리 끝났었고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아이가 시험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시험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는 또 시험을 어떻게 쳤나 해서 딱 봤는데 뭐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체크한 그런 흔적이 있는데 얘가 뭐 선생님이 알려줘서 쳤는 건지 본인이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체크를 했는 건지 알고 쳤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국어를 이렇게 푸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오빠한테도 오빠 과학 이거 한번 풀어봐라 이거 중학생 문제인다니까 이거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진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봐야지 풀 수 있는 거네 하면서 포기를 했죠. 그냥 초등학교 공부까지만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중학교는 정말 모르겠다 하면서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맞춰서 아이한테 간식도 주고 시험 문제집도 봤다가 좀 그렇게 집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바깥에 좀 꽃가루 이런 것도 날리기도 했었고 좀 바깥에 야외 활동 포기하고 좀 집에만 있자 이렇게 생각은 좀 했었었는데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보아하니 너무 긴 시간 동안 집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뭐 내일도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공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뭔가 활동을 하자. 다른 아이들은 시험을 치고 있겠지만 시험 준비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 시간을 한번 보내보자라는 생각에 아이야 조금 있다가 우리 운동 가자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이도 이거 뭐 자조 활동이냐고 얘기를 하길래 자조 활동 아니고 그냥 운동이다, 조깅하자 하면서, 자조 활동은 내가 너한테 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 것 같고 그냥 달리기 하자, 걷지 말고 달리기 하자 하면서 또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만 우리가 달리자 하면서 시간을 맞춰놓고 너 동네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막 달렸죠. 내심 그런 것도 있죠. 내가 복음을 오늘 하루 동안 한 명도 못 전했으니까 내가 복음은 내가 좀 이루지 못한 마음을 좀 풀려고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하자고 했었고, 혹시라도 뭐 좋은 또 하나님이 또 때를 주셔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하지 못했고 좀 안일하게 집에 있었던 이 뭔가 답답한 심정을 좀 운동으로 풀자 이런 생각에 아이랑 막 달렸는데, 아이도 막 신이 났죠. 막 너무 막 본인 체중도 가볍고 막 다리도 길고 하니까 막 망아지처럼 이렇게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랜 시간 횡단보도에 그 근처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는 학생들도 눈에 보이고,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뭐 이렇게 야채를 파는 그런 길가에 그런 그 길가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 이런 분도 보이고, 좀 뭔가 이렇게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쉽게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달리다가 복음 포기하고 집으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진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뭐 횡단보도 건너서 이제 집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아이야 뭐 어디로 갈 거니 하니까 건너편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건너편에서 또 집 방향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면 되는데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길래, 아 그래 난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네가 좀 더 뛰고 싶구나 라는 생각에 그럼 조금만 더 내려가고 다시 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갔었었는데, 어떤 그 학생이 이렇게 뭐 학원 근처인지 혼자 이렇게 나와서 길가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험 기간인갑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입장 때문에 뭐 시험 마치고 또 이렇게 뭐 우리 나름대로 활동하지만 보통 일반 애들은 지금 한창 학원에 있던지 뭔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다음날 시험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아이한테 좀 다가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좋을 텐데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는데 숨이 차다 보니까 조금 어떤 음식점 앞에서 이렇게 좀 쉬게 되었는데 아이가 더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뒤통수가 제가 알고 보니까 저희 가게 손님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머리를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염색을 발라드리고 커트는 하지 않았지만 염색을 발라드리고 그 모습을 아니까 왠지 이 키에 이분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오늘 좀 많이 조치한데 이런 생각에 괜히 또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 인사해서 이렇게
뭔가 어색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시고 하시는 사이였는데 그분의 바로 제 앞에 있으니까 아이가 막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면서 뒤로 돌아가자 하면서 제가 일부러, 그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실루엣이었지만 제가 그냥 등을 돌렸죠. 돌리고 다시 이제 왔던 길을 올라가는데 아까 있던 그 남자 학생이 바깥에서 계속적으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마음이 움직여서 이 친구한테 한번 복음 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오늘 영원한 축복 받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귀에 이렇게 귀마개를 이렇게 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기에는 저를 한번 보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 되게 없었는데 이 한 명한테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 한 명한테 전했지만 이 한 명이 듣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뭔가 답답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집으로 와서 시원하게 샤워를 했네요. 이제 2시간을 채웠고 제가 장본 그 배달은 오지 않는데 냉장고에 가서 과일이라도 좀 주섬주섬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유통기한 이후에 다 되어가는 이 치즈를 좀 먹고 오렌지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렌지를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이 오렌지 이거 야채 가게에서 샀는데, 여기 부부 사장님께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번씩 뭐 편하게 좀 사러 갔다가 좋은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그게 진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거짓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발걸음을 끊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혹시나 어머니께서 그 가게에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뭐 할 수 있으면은 하자라는 생각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어렵겠다, 뭐 팔아도 그 가게에 가서 좀 팔아드리고 싶고 과일이라도 팔아드리고 싶은데 뭐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고 막 그런 곳인데 이상하게 좀 복음이 계속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아예 이제 뭐 웬만한 거는 인터넷으로 이제 폰으로 주문을 하고, 뭐 혹여나 어머니가 신문하셨을 때 그때 한번 제 얼굴을 계속 아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 때 한번 가서 정말 복음이 입에서 나오면 복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발길을 이제 좀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좀 내려놨죠. 그 오렌지 그 집에 이제 산 마지막 오렌지네요.
제가 월요일은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이제 그 지원금을 또 나라에서 주죠. 그래서 이게 요일이 언제 되는지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화요일인데 월요일인지 알고 저도 월요일날 어머니랑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려고 이제 제가 사무실에 오지 않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직원이 그 화요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엄마 오늘 아니고 내일이래 하면서 제가 일부러 사무실에 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나 오늘인지 알고 마음 먹고 준비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네가 사무실 가야 되는 거 아니가 했는데 일단 안 가도 된다 뭐 급한 것도 없다 하면서 그냥 여기 있을게 하면서 월요일을 그렇게 집에서 좀 어머니랑 같이 보내게 됐네요. 화요일이 되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 전화했는데 오늘이 맞다고 하셨으니 아이를 등교시키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바로 갈 채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지금 방금 아이를 등교시키고 왔는데 거리상으로는 30분 걸렸고 내가 또 엄마랑 또 동사무소를 가야 되는데 5분만 쉬자 하면서 엄마 누나 다리가 너무 아프다 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어머니랑 그 집을 나섰죠. 어머니가 이제 동사무소 쪽으로 좀 되게 그 길을 안 간 지가 좀 한참 돼서 좀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없으면 못 내려간다 하면서 고맙다 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동사무소로 가게 되었고 막 직원분들이 막 맞아주시더라고요. 신청하시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신청서를 줬고 이제 대기하는 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가 받은 번호가 한 12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더 미리 오신 분은 뭐 이렇게 앉아 계시겠죠? 어머니가 자꾸 앞쪽에 가서 좀 대기하자고 하셔서 제가 앞쪽에 가려고 했는데 보아하니 제 직감에 저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 말 정말 요즘에 체감하고 진짜 자주 만난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정말 자주 만난다라는 그런 것을 요즘에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제가 예전에 참 미용실 할 때 제가 잘못을 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상해죠. 상해를 해서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배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딱 앞에 앉아 계셔서 난 뒷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네. 엄마 뒤에 있자 하면서 어머니한테 좀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저를 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뒤를 한 번씩 돌아보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 그분이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제가 알았죠. 그래서 진짜 도망갈 곳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에 좀 뭐 알아보면 알아보는 거지. 어차피 그때 당시에 사과를 드렸고 배상을 한 상태라서 그냥 크게 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니 옆에 할아버지가 또 앉아 계셨죠. 할아버지 참 이렇게 앉아있는 구도가 잘 없는 일이라서 할아버지한테 좀 복음을 전할까 했는데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할아버지가 이제 순번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뜨게 되었고 빈 자리였는데 저는 생각을 했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엄마랑 같이 동행하는데 복음 전하실
전할 상대를 붙여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항상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 난 누군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손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옆자리 비어 있었는데 금방 또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오셨구나, 복음 전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폰인가요? 지갑에서 뭔가 신분증을 이렇게 꺼내다가 그 신청서를 이렇게 바닥에 탁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청서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앞좌석의 의자의 밑에 이렇게 떨어져서 할머니가 일단은 그 본인 신분증을 이제 지갑인가 거기 넣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죽겠지, 할머니가 죽겠지 하면서 빨리 죽으셔야지 내가 상관을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되게 막 행동이 너무 느리셔서 저도 보고 있다가 추워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추워드렸죠. 추워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제가 할머니 예수님이 뭐 영원한 축복받으세요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 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도 다녀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 어디 다니시는데요 물어보니 뭐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교회인데 이름을 잘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생각이 안 나셨는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도 어떤 교회 다녀요. 잘 다니고 계시네요. 끝까지 예수님 믿고 어차피 할머니시고 연세도 많으시니까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지 갈 수 있으니까 꼭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할머니도 굉장히 뭐 이렇게 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시는데 그래도 할머니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좋았죠. 좋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말리시더라고요. 조용하라고 자꾸 저희 옆구리를 찌르셔서 우리 어머니도 생각해야지 라는 생각에 대화를 멈췄습니다. 멈추고는 이제 번호를 이제 기다리는데 두 직원분이 계셨고 왼쪽에는 남자분, 오른쪽에는 뭐 중년의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 중에는 한 분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걸릴까 저는 몰랐죠. 이 번호가 될 수도 있고 저 번호가 될 수도 있는데 보아하니 이제 젊으신 남자 직원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신청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저는 어머니는 항상 밖에 나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걸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몸이 좀 약하시지만 조금 그렇게 어머니가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서 있어야 되겠다. 제가 어머니가 하려는 복음을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물러서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카드를 받고 인사를 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시간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하지 못했으니 이제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남자분한테 오늘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빨리 어차피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다음 번호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으신 복음의 대상자는 두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오며 가며 이제 제가 이렇게 큰 길로 이렇게 다니면서 본 그런 청년일 거예요. 청년이라고 해야 돼요. 성인이긴 한데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은 정신이 안 좋으신 거죠. 정신이 안 좋으시고
옷을 조금 좀 이렇게 계절에 맞지 않게 막 튀게 이렇게 입으시고 정신이 아마도 약할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이렇게 길 다니시다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염두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사람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분들 참 좋은 일 하신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가졌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머니랑 동사무소를 나왔었고 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이렇게 앞자리에 어머니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가지 말자 했었던 그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엄마 나 정말 많이 놀랬대 하면서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으면 제3자를 끼어들여서 조금 이렇게 배상에 대한 조정을 했을 텐데 그런 엄두도 못 내고 제가 제 실수가 너무나 가려지고 싶은 실수라서 제 계획대로 하다가 더 큰 배상을 하게 된 그런 경우라서 그때 참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저를 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막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나 이 미용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빨리 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시지 않으시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걸 갚을 생각도 없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이렇게 대면하기는 좀 불편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고난은 이미 준비된 거고 겪어야 할 일이었으니까 내가 겪었는데 어쨌든 좀 힘들었다, 좀 무서웠다 이렇게 좀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었죠. 어쨌든 그분이 어쨌든 간에 저희 교회에 등록돼 있다는 자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냥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일이 꼬여서 저도 두려움을 얻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다 불러주셨으니 등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교회 생활 잘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좀 오전에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좀 마음도 좋고 이거를 막 계속 시간을 끌다가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오전에 이렇게 미리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제 저희 아이 하교 갈 때 그때 이제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염두는 하는데 굉장히 되진 않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뭐 주민들도 그렇고 복음이 되진 않는데 좀 담대함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부여잡고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멈춰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좀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뭔가 한다 이런 사람 말고 좀 멈춰있고 좀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교회 바로 근처에 교회 바로 옆 건물이죠. 거기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할머니 전해야 되는데 했는데 제가 전했죠. 이렇게 무표정인 할머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영화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어쨌든 말이 굉장히 꼬였는데 전하긴 전해야 되겠고 저도 뭔가 이렇게 짐작한 상황은 아니라서 뭔가 말을 좀 더듬어 있는데 어쨌든 그 할머니가 듣고 반응을 해주시더라고. 다리가 아파서 하면서 이렇게 좀 여운 있는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쉬시다가 나도 지금 아이 지금 학교하러 데리러 가야 되니까 시간은 없고 쉬시다가 그렇게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나쳤는데 그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다리 아파서 쉬고 있다 이런 말이었을까? 아니면은 나 다리 아파 좀 기도해서 낫게 해줘 이런 말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베드로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증뱅이도 이렇게 막 걷기 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나는 아직 그런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담대한 믿음도 없으니 그냥 할머니한테 앉아서 쉬시다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게 좀 저의 마음에 좀 이렇게 남더라고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면 다리 어디 아프신데요 할머니 하면서 바로 말씀 직방으로 이렇게 다리가 낫던가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어쨌든 복음은 전했으니 됐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를 학교시켰죠. 직장 갈 때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한 2번 정도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이제 버스 정류장만 가면 왠지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약간 다리를 저시는 분이 할머니가 한 분 옆에 있었는데 그냥 좀 그런 거 뭐 복음 전하는 그런 부담감 좀 내려놓고 그냥 빨리 좀 직장 가고 싶다 이런 생각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이렇게 직장을 갔고 일지를 이렇게 이제 제가 완료를 했고 서류를 철해야 돼서 뭐 어차피 이제 제가 일하는 시간에 좀 선생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좀 쉬게 하면서 뭐 일지 그런 거 못다한 것들 그런 작업하고 막 그런 시간도 있는데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기는 싫고 좀 미리 그냥 저희 아이 시험도 마쳤겠다 일찍 마쳤겠다 좀 제가 뭐 1시간이라도 일찍 가서 좀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했고 뭔가 이제 일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정말 많았는데 그게 이제 행정 담당하시는 분이 좀 제가 불편해서 좀 뭔가 이렇게 그분이랑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사건을 만들기가 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 선에서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꼭 그분이랑 소통해야 할 그런 문제거리를 저에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분 표정이 좀 무뚝뚝하시지만 물어보자 이런 생각에 좀 일찍 1시간 전에 이렇게 갔는데 사무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선생님 3분이 계시는 거죠. 행정 선생님이랑 이제 새로운 선생님 2분이 계시는데 한 분 빼고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친밀감이 그렇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 새로운 선생님은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 분은
인상이 좋으신데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막 뭐 서류가 막 엄청 많은 거야. 막 다 깔아놓고 막 연도별로 막 분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지에 뭐 틀린 거 없는지 수정도 해야 되고 막 하는 상태라서 저도 뭐 제 그릇 밥그릇 찾는다고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프린터도 했다가 했는데, 다행히 이제 행정 선생님께서 그 바깥에 안내대에 있지 않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 친밀감을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저랑은 친하지 않는데 그래도 뭐 젊으신 선생님들이니까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막 저는 막 그냥 거진 투명 인간이고 막 그분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행정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좀 행정 선생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뭐 서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좀 쉽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본인이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직원분들이 곁에 있으니까 좀 평소에는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행정 선생님한테 한 3건 정도 물어봤었나? 계속 뭐 전혀 몰랐던 그런 수정권, 제가 이렇게 작업한 아닌 수정권도 막 이렇게 일수를 이렇게 검토하다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막 다 물어보고 하다 보니 가까이 계시니까 잘 물어보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새로운 선생님 한 분, 내가 복음 전하지 못했던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왠지 좀 타이밍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천천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행정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안에 계셨었는데 뭐 전화를 받더니 밖에 나가셨고, 저는 이제 프린터 한다고 책상에 앉으셨고, 그 새로운 선생님도 뒤에 이제 테이블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음 전했던 새로운 선생님 한 분은 나가셨고, 그래서 저와 단둘이 이렇게 계셔서 제가 뭐 서류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저도 뭐 한도 끝도 없이 바쁘지만은 좀 뒤로 돌아봤습니다. 뒤로 돌아봐서 아, 선생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누구라고 이렇게 통성명을 했죠. 저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제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좀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예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뭐 할 얘기가 없으면 선생님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렇게 이름을 동성명하면서. 그래서 좀 제가 좀 복음의 기회를 좀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 이렇게 드려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타이밍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녀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대충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래도 좀 질문을 받았으니까 막 이렇게 좀 대답을 잘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또 사무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진 않았지만 괜히 종교 얘기를 해서 들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제가 입을 좀 다물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들어왔던 선생님이 다시 나가고 저는 계속 프린터 작업하고 뒤에 새로운 선생님은 뭐 복음 전했으니까 뭐 그냥 거기서 끝이고 뭐 서로 각자 하다 가면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서류 작업하는 거 너무 힘드시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셔서, 그 선생님은 금방 들어왔지만 저는 그래도 1년 이상을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 이상 있는데도 이게 쉽지 않아요 하면서 너무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선생님도 이렇게 공감을 주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좀 약간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왔을 때 초반에 좀 걱정을 했던 그런 부분을 똑같이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FM대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뭐 이런 편법을 많이 쓰다 보니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FM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FM대로 가버리면 아마도 제가 퇴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FM 중요하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뭔가 유도리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저도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어, 뭔가 저도 뭔가 아닌 것 같은 거는 다 원장님한테 뭐 얘기를 드리고 원장님도 얘기를 잘 받아주시는 분이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나요? 뭐 굉장히 좀 진지하게 좀 그렇게 지금 일해가는 일들을 좀 어떻게 좀 얘기를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도 이제 정직원으로 들어오시다가 좀 뭔가 버거워서 이제 시간 파트타임으로 이제 가시 이제 변경된 거죠. 원장님한테 말해서 조율을 했고 어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일수를.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 정도로 일을 했었었다 하면서 지금은 더 적은 시간 일하지만은 뭐 그런 얘기? 뭐 옛날에 뭐 1대1로서도 아이 한 명을 담당했었다. 그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학생이 퇴소하고 이제 거진 돌봄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는 그냥 시간제로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이라서 존재감이 크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정직원 분들이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힘든 일, 뭐 어려운 일 겪으면서 공감대 생기고 친밀감 생기는 게 당연한데 저는 좀, 좀 존재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분께서도 좀 이해와 공감을 좀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굉장히 오래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이 일지 작업을 이게 먼저인데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뭔가 일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좀 얘기를 오래 했었던 것 같고 그분은 이제 놀이 치료 선생님이고 일지가 익숙하지 않다고 막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물어보시고 또 뭐 결혼하시고 아이도 한 명 있더라고요. 어쨌든 좀 뭔가 복음 전하면은 그냥 불편한 관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좀 따뜻하게 저를 바라봐 주시고 어,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이렇게 대답을 해주려고 하시고 막 이 좀 코드가 좀 이렇게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좀 코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또 이렇게 이 사무실 폐쇄적인 공간이지만 전하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하고 이 마음이 또 사람한테 또 속으면 안 되잖아요. 또 좋아 보이다가 또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좀 오래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어쨌든 지금 만남은 좋게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거기서 이제 제가 미리 이제 복음을 전했던 새로운 선생님이 저희 그룹반에 오셔서 이렇게 언어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룹반에서. 그래서 새로 오셨고 또 이런 코너를 또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에 참관했었는데 얼굴이 너무 예쁘셔서 저도 참 저런 얼굴을 몇십 년인가? 몇십 년 만에, 아니 몇십 년은 아니지만 굉장히 저런 얼굴 참 보기 드문데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업은 잘 젊으셔서 그런지 좀 약간 본인의 수업이 좀 어색해도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려는 막 그런 나이 먹은 그런 나이가 있으신 뭐 선생님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젊기도 너무 젊으시고 뭐 이렇게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을 좀 굉장히 티를 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젊으셔서 저럴 수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으셔서 저렇게 어색한 티를 내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얼굴도 예쁘시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참신했죠. 참신했는데 좀 뭐 예뻐서 질투난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정말 예쁘다. 예쁜 사람 처음 봤다. 처음 본 게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다. 나도 예쁜 사람들 많이 봤지만 정말 예쁘다. 너무 또렷하게 생긴 거예요. 또렷하게 생기시고 뭐 예쁘다고 뭐 천국 못 가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저런 사람도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나 얼굴이 준수하고 뭐든지 용서될 것 같고 뭔가 저런 얼굴 가지고 있으면 실수도 너무나 귀엽게 보이고 이런 사람이 참 세상에 살아가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저런 사람도 고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드리시면은 굉장히 고통받고 고난받는 인생인데 얼굴이 꽃인데 저런 인생이 어울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런 분들도 뭔가 막힘없고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예쁘셔서 그런 사람인데 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나 긴장을 하셔서 좀 제가 응원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나가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박수를 좀 쳐드렸고 한번 퇴근할 때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저희 반에 있는 그 음악 선생님께서 갓 이제 결혼을 하셔서 그 음악 선생님의 가정의 그런 분위기는 막 이렇게 좀 남들이랑 이렇게 서로 막 연락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그 집안 분위기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각 결혼했고 막 여기저기서 막 가족과 친지와 그리고 시댁의 또 그런 연락들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고 막 그것을 막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곧 어버이날도 다가오잖아요. 이제 자기 친정 어머니만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시댁 식구들도 챙겨야 되는데 막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좀 얘기를 주셔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센스 같은 거는 친구분들 결혼하신 분 있으면은 물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닥치면은
닥치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거는 내일 일을 내일이 걱정하지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좀 거룩해 보이고 진정성 있어 보이고 근데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살면 된다고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미리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또 조언을 드리게 되었고 맞아요 하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닥쳐보면은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하면서 이번에 결혼식도 그렇게 무사히 넘겼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게 됐고 그래도 뭐 고민거리를 저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저는 되게 좋았죠. 감사했고 또 심심한 퇴근길이었는데 또 잠깐의 그런 소통 그래도 제가 저번에 선생님께 뭐 결혼 선물 받았는데 제가 뇌물을 안 받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또 사과도 드린 상태였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서스름 없이 예전 모습 그대로 저를 좀 대해 주셔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 좀 그냥 안 해도 될 얘기들까지 다 했는데 한 2시간 50분이 되어 가네요. 저희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내일만 학교 가면은 금요일 날도 노동절이고 화요일 날도 어린이날이고 쉬는 게 또 쉬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아이를 본다는 자체가 아이가 학교 가지 않으니까 아이랑 함께 매여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휴일 기간 동안 좀 건강하고 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믿는 자들은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게 뭔가 귀찮은 일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기에는 예배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고 약간 이렇게 끌려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본분은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예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움을 우리가 없앤다 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즐거움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을 때 잘 누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복음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또 한 주는 아니죠. 저는 한 주인데 그런 휴일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일주일 뒤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